왜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잘 굴러가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친구들은 승진하고 동창들은 사업에 성공하고 옆집 사람은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린다. SNS를 열면 행복한 가족 사진, 여행 사진, 성취를 자랑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묻는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제자리일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 질문들이 쌓이면 삶은 무거워진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며 거울 보는 게 괴롭다. 실패한 것도 아닌데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인처럼 움츠러든다. 특히 중년 이후에 이 감정은 더 강해진다. 젊을 때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위안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위안마저 사라진다. 이제는 뒤집을 시간도 다시 시작할 기회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짓는다. 나는 인생에서 졌다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당신이 뒤처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당신이 뒤처졌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교는 본능이 아니다. 비교는 사회적 환경과 노출 구조가 만들어낸 착각이다. 인간은 본래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지 않았다.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던 시절에는 비교할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옆집 사람의 삶과 내 삶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 모두가 비슷한 속도로 늙어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우리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삶을 동시에 본다. 그것도 가장 잘 나가는 순간만 편집된 채로 본다. SNS에 올라오는 건 행복한 순간이고 성공한 장면이며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선택된 이미지다. 아무도 실패한 하루, 외로운 밤, 불안한 마음을 올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속는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한다.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을까? 보여지는 삶과 실제 삶은 얼마나 다를까?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다. 당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자기는 실패했다고 느끼고 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사람이 속으로는 빚에 시달리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실제로는 갈등으로 무너지고 있으며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이 불면증으로 밤을 지새운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현실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산다. 다만 그 무게를 보여주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과 나의 속마음을 비교한다. 그러니 내가 질 수밖에 없다. 이 비교는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다. 인생은 같은 속도로 흘러가지 않는다. 각자의 타이밍이 있고 각자의 리듬이 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성공한다. 어떤 사람은 일찍 결혼해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결혼해서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올라가다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올라가서 오래 머문다. 인생은 달리기 경주가 아니다. 결승선도 없고 순위도 없다.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길을 걷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진실을 잊는다. 우리는 언제부터 남의 인생을 기준으로 살아왔을까? 누가 우리에게 모두가 같은 속도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을까? 특히 중년과 시니어 시기에는 젊을 때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한다. 20대의 기준은 성장이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빨리 올라가고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성공이었다. 30대의 기준은 성취였다. 커리어를 쌓고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모으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40대, 50대, 60대의 삶은 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 중년 이후는 성장이 아니라 유지의 시기다. 성취가 아니라 의미를 찾는 시기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놓을지 선택하는 시기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젊을 때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한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실패했다고 느끼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니까 뒤처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라 단계가 바뀐 것일 뿐이다. 사회는 성공과 행복을 외형적 성과로만 판단하게 만든다. 얼마를 버는지, 어디에 사는지, 무슨 차를 모는지, 자식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로 사람을 평가한다. 보이지 않는 것들,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취급된다. 내면의 평화, 관계의 깊이, 하루의 소소한 행복, 이런 것들은 성공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건 실제 행복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행복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진짜 성공이 아니라 성공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실패한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은 삶의 의욕을 갉아먹는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해도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막는다. 관계를 만들려 해도 내가 뭐라고라는 생각으로 주저한다. 기회가 와도 나한테는 안 맞을 거야 라고 포기한다. 실패했다는 믿음은 실제 실패를 만든다. 뒤처졌다는 생각은 진짜로 뒤처지게 만든다. 자기 암시는 무섭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나를 포기하면 세상도 나를 포기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 외로움, 후회 속에 살고 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매일 불안하다.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외롭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후회한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지 확신이 없으니까. 누구나 상처가 있고 누구나 두려움이 있으며 누구나 공허함을 느낀다. 차이는 그걸 보여주느냐 숨기느냐일 뿐이다. 당신이 힘들다고 해서 당신만 힘든 게 아니다. 당신이 불안하다고 해서 당신만 불안한 게 아니다. 나만 힘든 것 같다는 감정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인 착시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다만 그 전쟁터가 보이지 않을 뿐이다. 비교가 심해질수록 삶의 방향 감각이 사라진다. 남이 가는 길만 쫓아가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게 된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하고 남들이 성공했다고 하니까 부러워하며 남들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사라진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희미해진다. 비교는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계속 남을 확인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한다. 밥을 먹으면서도 누군가의 SNS를 확인하고 산책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성공을 떠올리며 잠들기 전에도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자책한다. 이렇게 살면 삶은 고통이 된다. 현재가 사라지고 비교만 남는다. 중년 이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 기준의 재설정이다. 젊을 때의 기준을 버려야 한다. 남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한다. 사회가 정해준 성공의 정의를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물어야 한다.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남들과 다른 답을 할 용기, 주류에서 벗어날 용기,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자신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용기 없이는 진짜 삶을 살 수 없다. 남의 삶을 흉내내는 것으로 평생을 끝낼 뿐이다. 보이는 삶이 전부는 아니다. 당신이 보는 건 결과일 뿐 과정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인생은 순위가 아니라 흐름이다. 1등도 없고 꼴등도 없다. 빠른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늦은 것이 나쁜 것도 아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길이 있을 뿐이다. 남의 속도에 나를 맞추면 반드시 무너진다. 남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길을 잃는다. 왜냐하면 그 길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뒤처진 게 아니라 다른 구간에 있을 뿐이다. 누군가는 지금 오르막을 올라가고 누군가는 내리막을 내려가고 누군가는 평지를 걷고 있다. 당신이 지금 힘들다면 그건 오르막이어서일 수 있다. 오르막은 힘들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패한 게 아니다. 단지 오르막 구간에 있을 뿐이다. 누군가는 이미 정상에 올랐을 수 있다. 하지만 정상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니다. 언젠가는 내려와야 하고 다시 오르막을 만나야 한다. 인생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한다. 지금 위에 있다고 영원히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아래에 있다고 영원히 아래에 있는 게 아니다. 나만 멈춘 것 같다는 감정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에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재정비의 시간이다. 방향을 점검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다음 구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누구나 인생에서 몇 번씩은 멈춘다.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는 것 같은 시기를 겪는다.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다시 움직인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전과는 다른 속도로 움직일 뿐이다. 멈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멈춰야 다음 걸음을 뗄 수 있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다시 선택하는 순간이다.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면 비로소 내가 보인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인다. 그러면 길이 선명해진다.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진다. 더 이상 남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행복에 주눅 들지 않으며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는 확신이 생긴다. 이 확신이 생기면 삶은 가벼워진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보여줄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냥 살면 되니까. 인생 후반전은 남을 따라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만의 리듬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젊을 때는 남들 속도에 맞춰 뛰어야 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인정받아야 했으며 성과를 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내 속도로 걸을 수 있다. 남들이 뛰어도 나는 걸을 수 있고 남들이 멈춰도 나는 갈 수 있다. 내가 정한 리듬대로 살 수 있다. 이게 자유다. 진짜 자유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비교에서 벗어난 것이다. 진짜 행복은 남보다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다. 나만 뒤처진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다른 길 위에 있다.